네, 오늘 힘이 참 없는 우리 시장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실시된 분위기에도 우리 증시만 힘이 약하다 했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오늘은 좀 힘이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일단 뭐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기 때문에 예. 각국은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뭐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코스피는 지금 3,200선에서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최근 한 1개월 동안 급락한 다음에 다시 810선을 회복한 요 정도 수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이게 약화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개만 좀 찝어본다면은 대외적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의 아직 이제 의약품하고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대내적으로 본다면은 세제 개편안이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입법될 때까지 그다음에 정부가 어제 5개년 뭐 계획 이런 것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받는 게 별로 없던데. 예, 사실 뭐 이것을 또 예산이 또 받쳐줄 수 있는지는 우려감도 있어요. 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과연 8월 28일에 선제적으로 먼저 내릴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 이제 9월달, 10월달로 가면서 금융시장의 이제 디레버리징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계 어떤 부채들이 지금 상환화되는 타이밍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도 지금 디레버리징 때문에 지금 축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이것을 이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제 요인들은 지금 부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해당 지수에서 조금 더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호재가 있는데도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부쩍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뭐 웹툰 북미법인 뭐 디즈니랑 합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의 뭐 네이버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웹툰주는 움직이지만 네. 디스플레이 섹터도 어제 이제 BOE가 네. 미국에서 15년간 이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퇴출됐죠, 완전히. 퇴출됐는데도 오늘 뭐 완전히 네. 다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수는 제가 이제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겠지만은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섹터 간 차별화는 되게 심화될 수 있다 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뭐 핵심 섹터라고 지금 저도 이제 계속 몇 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섹터만 사실 순환매가 돌아가고 그 이외의 섹터에서 나오는 호재들은 사실 다 지금 묻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AI 제가 계속 말씀드린 플랫폼이라든지 핀테크, 금융사, 지주사, 에너지 밸류체인, 그다음에 K 엔터 뷰티, 뭐 K 관광, 이제 금리 인하죠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관심사로 들어오겠죠. 이 섹터를 제외한 그 이외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다 묻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도 업종 섹터에서만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이 수익이 좀 나올 수 있고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섹터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이게 호재로 반영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3,200인데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폭풍이 휘몰아쳤거든요. 네. 방산주 뭐 고밸류 논란 때문에 한바탕 조정을 겪었고 네. K뷰티도 이제 실적을 보고 나서 한바탕 또 기대감이 높아서 한바탕 그렇죠. 또 여기 조정을 겪었는데 이런 고평가 논란을 앞으로도 또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더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업종은 일단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제 매출을 아직 안 보여주고 우리가 나래티브라고 하거든요. 나래티브가 너무 좋아요. 뭐 보면은 미국에서 뭐 군함도 만들고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네. 원전도 보면 미국에 있는 소형 SMR부터 해서 대형 원전까지 우리가 다 끌고 오고 막 이런 나래티브는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도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막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다들. 그런 저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이제 조선 쪽에서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수주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뭐 5년, 6년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뭐 미국에서 결국 중국이 배제되니까 우리가 다 싹쓸이 한다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뭐 ESS 같은 부분이 사실 이렇게 크게 작용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도 우리가 맨날 기술 개발 얘기만 하고 있고 희망은 주는
주는데 고문만 하고 있잖아요. 희망 고문만 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보면 매출은 나오지 않고 기술 그냥 이전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업종에서 결국은 저는 이제 기대감을 조금 이제 높았던 업종들은 그동안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점검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아주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좀 무리예요? 좀 더 보셔야죠. 왜냐하면 ESS, 국내 ESS 갖고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 갖고는 그동안 이 하락했던 폭을 메꿔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요. 그렇군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매수에 대한 여력도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고 이렇게 이게 투심이 좀 약화된 상황에서 8, 9월에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 지수상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업종 간에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 있는 업종들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보시면 화장품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정리된 데는 시간이 한 뭐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 의약품 관세 이번 주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한국의 통화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한 2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이 저가 매수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상승 모멘텀 있는 곳은. 왜냐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하나씩 해소되면서 결국은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국 뭐 AI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 정상화의 어떤 정부의 노력 의지에 따라서 플랫폼 핀테크 금융사 지주사는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아리백이라든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뭐 풍력, 태양광, ESS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K엔터, K뷰티, K관광은 보셨지만 약간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은 확실히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수혜주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조금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남들은 쉴 때 저가 매수는 계속 해놓으셔야 그래야 시장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료가 정리가 됐을 경우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마진을 고려하라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맨날 좋게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처럼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날도 있네요. 좀 기간 조정이죠. 안 좋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죠. 예, 알겠습니다. 숨을 돌려야죠. 한숨을요. 반면에 이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물가지표 직전까지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이어가고 있고 물론 뭐 폭발적인 매수 국면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 상해 종합지수가 3,700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산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는 뭐 해외 비중을 좀 더 확대해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혹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한국이 다 동조화돼서 움직일 거다. 그런데 미국이 좀 먼저 치고 나갔다. 어떤 얘기하면 지금 미국 같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단 나와요. 뭐 불안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익 성장률이 10% 이상을 유지했단 말이죠. 한 5% 정도로 될 거라고 팩트셋이 봤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상향 조정돼요. 그러니까 PR이 지금 S&P 500 지수 PR이 29배인데 포워드 PR은 22배밖에 안 돼요. 5년 평균이 한 28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중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도 보시면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세계 국가가 동조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가 있다. 저는 이제 미국이 먼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또 중국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네. 국내 시장도 이런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은 결국은 연말까지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과 동조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한 사이에 우리 금리 인하기에 좀 강하다고 하는 바이오 섹터가 네. 힘을 조금씩 받는 건가 싶습니다. 그동안 힘을 참 못 받아왔었는데 네.
추세적인 변화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추세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바이오라든지 뭐 제약주 워낙 안 오르니까 내가 차라리 주사를 맞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다들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었는데 네. 일단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금리 하에서 신약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확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5년 동안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높으면 사실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이 다 지금 연기가 돼 있고 두 번째는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어르신들 아프면은 금리 높으면 사실 병원 잘 안 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다 지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8월 28일 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연말까지 한 2%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은 충분히 지금 이제 추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헬스케어 수요 증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국내에서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몇 개 회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분할이 되겠지만요.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펜트라든지 드록시말 갖고 사실 뭐 파이프라인이 한 3-4개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유한양행도 지금 렉라자라든지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세노바메이트 같이 글로벌에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서나 지금 제약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지금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만약에 수혜를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제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AI 헬스케어 생각하신다면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 회사들 한번 보시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예,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쪽이 아마 힘을 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UBS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뭐 매도 의견을 냈는데 UBS가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사실 뭐 지금 떨고 갖고 한 30%는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냐의 지금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피하 주사 이 그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을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제 큰 이제 암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머크 그다음에 뭐 키트루다 이런 데서 이거 갖다 이제 쓸 거란 말이죠. 쓰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제약을 전환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약에다 그걸 이제 추가를 했을 경우에 예. 거기서 판매되는 양의 로열티를 4.5에서 뭐 5% 정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온다. 알테오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계산한 게 있고 UBS에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약품들의 판매라든지 넷 프리젠트 밸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테오젠하고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알테오젠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UBS 쪽은 좀 보수적으로 한 거고 근데 저는 만약에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힘을 좀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알테오젠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조금 더 보수적이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예. UBS는 분명히 리즈닝이 되거든요. 예. 하지만은 좀 보수적이다. 그러나 뭐 나중에 사실은 봐야죠. 2040 몇 년까지 계속 로열티를 얼마씩 받을 건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일단은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금리 인하기에 바이오 섹터도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여기도 사실 금리 인하기에 좋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섹터들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사실 저도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이 밸류체인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들이 사실 고금리 하에서는 다 스톱이 됩니다. 네. 뭐 보통 한 3-4년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되지도 않고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수요도 사실은 감소가 되는데 아까 제약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태양광 쪽이고요. 그것을 에너지 저장체 ESS를 통해 갖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뭐 몇 개 종목도 없어요. 사실 뭐 하나 에너지 솔루션,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몇 개 종목 좀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매출 증가세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둘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한 2026년도 정도에는 올해보다는 30% 이상 매출 증가세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짧게 요구만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다음 주 초반에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세요? 이제는 그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예, 왜냐면은 다들 상처를 받았어요. 네. 상처 받았는데 상처받은 거 뭐 꼬맨다고 그래갖고 상처가 네.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금액으로 갖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 착오적이거든요. 이건 없어져야지 뭐 10억으로 바꾼다, 50억으로 바꾼다, 60억으로 바꾼다 해도 어차피 그 조건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없애지 않는 한 뭐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상처받은 마음은 일단 치유할 수는 없다. 예,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랜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